18대 한웅까지 신시 배달국은 18대 1565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제1대 한웅천왕이 거발한 한웅천왕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다천국에서 삼천무리를 거느리고 지위리 한인천재의 조서를 받들고 나와서 태백산 서안에 나라를 세우신 분, 그분이 바로 거발한 한웅천왕입니다. 그래가지고 2대, 3대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제 2대의 거불리 한웅천왕 86년간 집권을 하고 102세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신의 이것이 거불리 한웅천왕입니다. 실에 제신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실에 제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월 화수목금 토하는 이 칠료가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5천년, 6천년 전에 이미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고가 우리 인류 역사가 겨우 4, 5천 년밖에 안 됐고 그 이전 사람들은 상당히 원시인간이라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3만 5천 년 전에 아틀란트 그 대륙 문명이 인공위성을 띄웠고 외계인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문화를 가졌다고 하면은 그거 믿어지겠어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6천년 전에 7의 제신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1의 7의 제신력이 거발한 한웅천왕 때 없었느냐? 다 있었어요. 다 있었던 건데 제가 이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2대 거불리 한웅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대부터 한 5대까지는 이게 초대 한웅천왕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누구 때는 요것을 했다, 누구 때는 요것을 했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비빔밥식으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거불리 한웅천왕 시대에는 7의 제신에게 제를 지낸 내용이 이제 주된 것으로 기록을 했고 3대 때는 우야고 한웅천왕입니다. 우야고 한웅천왕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계속 되었습니다만은 특별한 기록이 태백산에 천제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태백산 천제 광경을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천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소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백산 넓이가 우리 지금 현재 남한의 지리산만 하더라도 몇 개 산,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연결되어 있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3개 도 내지 4개 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태백산도 상당히 큰 지역이 되어 있는데 뭐 크기는 남한의 뭐 반쯤 된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운데 어느 골짜기, 어느 줄기에 그게 바로 서안 쪽입니다. 그래서 천제를 드리던 광경이 있는데 그때에 그 천부인 세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에 임금이 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주변에 칼을 찬 무사들이 길을 딱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뭘 쳤다고 했습니까? 푹을 치고 그 다음에 거울을 가지고 안내를 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과 붓과 거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우야고 한웅천왕이 태백산에 천재 들이러 가는, 천재에 올라가는 그 광경이 장엄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사들이 양쪽에 칼을 차고 도열을 하고 그 다음에 북을 치면서 혹은 거울을 가지고 올라갔다, 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야고 때는 천부인 세계를 표시하는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하는 기록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대가 모사라입니다. 모사라. 모사라 한웅 때는 이제 상당히 자리가 많이 잡혀 왔습니다. 이제 몇백 년 지내 왔습니다. 그 모사라 때가 몇 년입니까? 개천? 279년. 이러니까 벌써 한 300년, 250년 이상, 79년, 280년쯤 되니까 상당히 많이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특색은 뭐냐? 사람들이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 경쟁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평화롭지만 않았다 하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창과 칼이 서로 번득이고 했다.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태우의 한웅천왕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누구가 나오냐면 복희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희 이야기, 여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지금 사마천이 쓴 중국 사기에 보면은 사망오제 때에 이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천이 쓴 그 역사는 우리 동유족의 역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우의 한웅천왕이 이때에 장생구시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하는 데 대한 욕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생구시의 수련법. 그래서 이런 내용이 그 뒤에 도교로 발전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노자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습니다만 자기가 하나도 개발한 게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내용을 이렇게 집대성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장생구시의 수련법이 벌써 태우의 한웅 때, 이게 개천 몇 년입니까? 네. 이때 벌써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희 때에 역이 나왔는데 복희가 처음 역을 만든 게 아니고 복희 때에 와가지고 또 역을 더 발전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역을 뭐라고 하냐면 복희역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주역만 알고 있는데 주역이 있기 전에 복희역이 있었고 복희역 앞에는 무슨 역이 있었어요? 한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시대입니다. 이건 한역은 이렇게 쓰죠. 한역, 그 다음에 복희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희의 무덤이 산동성 의대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산동성 의대원이 청구 남쪽입니다. 청구 남쪽에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대 다이발 한웅. 다이발 한웅천왕. 내려오던 전통을 그대로 계속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7대 거련 한웅. 그래서 역시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때는 외국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서
먼 거리에 있는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고 이때부터 많은 성인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7대 한웅이 거련 한웅이었습니다. 거련 한웅 천황 때 대표적인 것은 성인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할 성자죠. 에, 8대 한웅은 안부련 한웅인데 안부령 한웅 천황 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나오는데 중국 역사에 황제 허는이 있죠. 허는인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사람들이 이 황제 허는을 이 허는의 호가 뭐냐 하면은 누르황자 임금제자예요. 요 황제하고 흰백자 황제하고 같을까 틀릴까요? 분명히 틀려요. 그런데 중국에서 사망오제 할 때 황제를 썼는데 그건 이 황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황제라고. 그런데 이 허는이 누구의 후손이냐 그 말이야. 그래서 허는이 호가 황제인데 이 허는의 조상이 누구냐면은 소호와 소전과 소호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전과 소호가 있었는데 그 말입니다. 소전의 아들이 신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호의 아들이 후손이 누구냐? 헌원이에요. 그래서 헌원은 그 뒤에 소호가 공손을 낳죠. 필요가 다 있죠. 소호와 소전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병사를 다스리는 훈련을 했고 소전의 아들의 신농은 이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약. 공손은 그 뒤에 흥구로 유배를 당해가지고 그쪽에서 자손을 번성했는데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헌원이에요. 그래서 헌원은 공손 헌원이라고도 하고 호를 황제로 썼기 때문에 황제 헌원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헌원은 이 황제가 아닙니다. 이 황제는 그때는 황제라는 말이 없었어요. 천황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 천황이 한웅 천황이에요. 그런데 중국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황제 헌원을 누르황자 황제 헌원을 요 황제로 자꾸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신농이 그 뒤에 세력이 커져가지고 신농이 또 자손들이 나라를 이룩합니다. 신농이. 헌원이 또 후손들이 번창해가지고 여기 또 나라를 또 하나 이룩합니다. 그러면 이 황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14대 치우천왕하고 황제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8대 안부른 한웅 때는 소전과 소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은 황제 헌원과 신농씨 때문에 요 조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농은 소전의 후손이고 황제 헌원은 소호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대 9대는 양운 한웅 천황입니다. 큰 별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10대는 갈고 한웅 천황입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고 11대는 거야발 한웅이 나오는데
요때는 이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고구려 때 와서 무덤 제도가 화려해졌고, 이 배달국 시대만 하더라도 사람을 묻어놓고 그 무덤의 표시로 뭘 심었느냐? 나무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보면은 조상 묘시 앞에 조그마한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주로 측백나무입니까?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 놓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때도 나무를 심어서 표시를 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대 주무신 한웅천왕. 12대 주무신 한웅천왕. 이때도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13대) 사와라 한웅천왕이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됩니다. 사와라 한웅천왕 때에 여기 당군하고 이제 관계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웅족의 여인, 근데 그 웅족의 대표입니다. 웅족 대표 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금으로 책봉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고 보니까 당군 고조선하고 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에 관한 이야기를 책봉받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금이란 말이 이때 처음 나와요. 웅족이 그 위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단허라고 되어 있어요. 단허. 이때 이 단자를 썼거든요. 단허에 여라고 하는 웅족의 여왕이 왕금의 책봉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왕금이 뭐냐? 대감이라는 뜻도 있는데 경계를 잘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금의 직함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뭡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왕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감이라는 말도 되는데 경계를 지키고 관리하며 포악한 걸 제거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권한을 가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가 왕금을 책봉을 받고 자기 관할을 잘 다스리다 보니까 이웃에 있던 왕금들이 이 여한테 뭐요? 다 와서 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어에 있는 이 여가 왕금이 된 후에는 주변에 많은 뭐요? 적고 큰 왕금들을 통합해 나가니까 자동적으로 영향력이 뭐요? 세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로부터 당군이 나올 때까지 약 43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웅족 대표 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여가 단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가 어딘가 했는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동북 삼성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웅족이 여기 서안 쪽에 있다가 이 자꾸 이렇게 사는 곳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단 13대 사와라 때 이런 기록이 있고 나서 이게 언제 또 나오냐면은 당군 시대에 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웅족이 현지에 와서 여기서 웅족을 만났죠. 한웅천왕이. 근데 웅족이 단어에서 왕금 책봉을 받았는데 그 단어가 어디냐고 말이요. 근데 당군 시대에 보면 당군이 단어에서 또 죄를 지냅니다. 근데 그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신단을 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대에 내려오는데 14대에 자오지 한웅천왕입니다. 그래서 한웅천왕 중에서 제일 이제 기록이 많은데 이 자오지 한웅천왕을 뭐라고 일명 불렀느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병사를 잘 통솔했기 때문에 치우라는 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오지
한웅천왕은 일명 뭐라고 불렀느냐? 치우천왕이라고 불렀다. 그게 14대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지 한웅천왕이 서안 쪽의 태백산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청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청구 쪽으로 지도로 보십시오. 청구 쪽으로 올라가는데 청구에서 헌원하고 싸웠다고 하는, 이때 이제 헌원하고 싸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원이 어디냐면 베이징 북쪽입니다. 서북 쪽이에요. 베이징 서북 쪽이 여기가 탕록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중심으로 가지고 치우천왕의 영역이 요 서안으로부터 요 탕록, 베이징 요렇게 다 지금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싸움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전부 다 병합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대에 싸움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를 확장한 한웅천왕이 치우천왕이에요. 그래서 이 치우천왕이 동으로 만든 철갑을 옷을 입고 또 투구를 만들어 입고 쓰고 하니까 그걸 보는 당시 사람들이 저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할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한웅천왕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제 여기가 황하간이 베이징으로부터 서안 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양자강이 상하이 이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이 황하 남쪽에 유망이 상당히 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망의 세력이 약해지는 걸 보고 치우천왕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치우천왕께서 당시에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주변을 통솔해 왔는데 그 대의명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왜 삼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삼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삼신을 무시하니까 내가 그들을 정벌 한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다 정벌을 하고 삼신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헌원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서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서호의 후손. 그래서 공손 헌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황제 헌원이라고 하는데 치우천왕하고 70몇 번을 싸워가지고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대 치액득 한웅입니다. 치액득 한웅천왕 시대에 와가지고는 치우천왕이 넓혀놓은 그 영토 또 굴복시킨 여러 제후 나라들을 이제 치액득 한웅천왕 그들을 잘 어루만지고 잘 다독거려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로소 청구로 이전해 온 다음에 15대 치액득 한웅 때에 평화가 오기 시작했다. 평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맨날 싸움하느라고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이때 이미 철기 문화라고 할까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철기 옷을 입고 하는 철기 문화가 이미 그때 시작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6대 축다리 한웅 시대가 나옵니다. 축다리 한웅 시대에는 이제 외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것, 조상 제사를 지내거나 제례 지내는 데 대해서 음악을 한다거나 하는 데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내는 뜻이 뭐냐? 조상 제사를 지내는 뜻은 그 조상이 살았을 때의 모습을 다시 되살려서 살아계신 그분을 대하는 것과 같이 제사를 모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모시는 이유는 꼭 돌아가신 분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손 교육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